아따 짧게도 먹었다. 평균 단가 1,550원에 샀고요. 11,350원에 팔았어요. 7.5% 먹고 뺐습니다. 이 80%짜리를 30%짜리네 이것도.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한 5일만 들고 가면 30% 먹는데 하루 만에 틱 잘라 먹고 8% 먹고 막 백덤블링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오늘의 주제는 개미는 과연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살아남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심도 있는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주제를 정해왔습니다. 나스닥이 지난 금요일날 이제 전저점인 11,066포인트를 깨면서 오늘도 큰 하락이 있었죠. 지금 100포인트 가까이 올라오는데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상승할 때 엘리어트 파동이라면은 기본적으로 3파동을 얘기하잖아요. 하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바닥을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다라면은 기본적으로 3파 하락이 나와야만 거기가 진짜 바닥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그려놨듯이 1파 하락, 2파 하락, 지금 3파 하락이 진행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빠질 자리가 더 많다는 거예요. 굉장히 유감스럽지만 아직도 이만큼에 대한 한 600포인트 정도는 더 내려와야 된다는 얘기인데 퍼센트로 따지면은 아직도 10% 이상 더 빠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여기서 쌍바닥을 잡아놓고 비벼가지고 요 안에 박스 안에 가둬놓고 가두를 친다면야 몰라도 저점이 깨지기 시작하면은 9,500까지는 열어둬야 된다는 얘기인데 아직도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도 10% 정도 더 하락률이 나올 것 같고 국내장 같은 경우는 코스피가 2,000까지 내려온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현재 거기가 약 10% 구간입니다. 그럼 코스피도 약 10%, 나스닥도 약 12% 정도 더 하락이 나올 게 있다는 건데 여기서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은 빠질 게 있다라면은 지금은 스윙 주식이나 장기 주식은 더 열어두고 봐야 된다는 거잖아요. 거기다 내려오긴 했는데 아직도 이 코로나 전까지 9,700포인트 여기까지는 하락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염두해 두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시장이 이렇게 무너지잖아요. 사실 솔직한 말로 100개를 사면은 90개는 다 빠진다고 봐야 되니까 우리가 이길 확률이 10%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스윙주를 제가 안 드리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락 진행 중에서 스윙주를 계속 들여봐야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거죠. 바닥이 잡혀야만 스윙주건 장기주건 올라올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지금 제가 종목 추천을 드린다는 거는 큰 리스크를 안고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종목을 안 드리는 게 낫다라고 지금 판단하고 9월 둘째 주 그때부터 지금 종목이 굉장히 보수적으로 나가고 있다는 거 아실 거예요. 지금 계좌가 많이 망가져 있거나 이제 힘드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시장을 이겨낼 수 있을까 주제로 삼아가지고 심도 있게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다들 마찬가지 아닐까요? 전업 하시던 스윙을 하시던 직장인분들이든 뭐 매일같이 2, 3%씩 지수가 빠지는데 이겨낼 수 있는 종목이 과연 있을까요? 몇몇 종목은 있죠. 한 2,400개 중에 10% 정도는 있는데 90% 정도는 매일매일 빠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심각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냥 받아들여야 될지 아니면 여기서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든지 저는 후자가 맞다고 보거든요. 시장이 무너진다고 해서 돈을 못 버는 건 아니잖아요.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최대한 살려가지고 가는 방법 말고는 지금 없어요. 가만히 넣어놓고 있다가는 큰일 납니다. 제가 3일 동안 사실 뭐 잠도 거의 못 자다시피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방법을 하나 지금 가지고 오긴 했어요. 심도 있게 생각을 많이 하고 어떻게 하면 이 시장을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결론은 나왔어요. 저한테는. 여러분한테도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내놓은 결론을 가지고 들어보시고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간에 우리가 한 가지 지켜내야 될 점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그게 바로 매매 습관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상승장이라고 해서 익절을 길게 잡고 하락장이라고 해서 익절을 짧게 잡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락장이든 상승장이든 동일한 패턴에서 꾸준하게 매매하는 습관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일한 패턴에서 말 그대로 내가 블랙핑크만 가지고 매매를 한다면은 블랙핑크를 가지고 하루에 몇 종목을 할 것이며 몇 퍼센트에서 익절을 할 것이며 어디에 오면 손절할 것이며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이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스바 같은 경우는 라인이 명확하게 있다 보니까 상단선에서 매수가 들어가고 하단선에서는 손절을 하잖아요. 우리가 조스바 말고는 사실 나머지는 뭐 추매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기술들이 필요로 합니다. 근데 요 동일한 패턴으로 매매를 하려면은 추매에 대한 신중함, 두 번째로는 손절에 대한 기준, 세 번째로는 익절에 대한 기준, 이런 부분이 좀 복합적으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바카라 해보신 분 계신가요? 바카라? 굉장히 무서운 도박 중에 하나죠. 일종의 이제 홀짝 같은 게임이에요.
바카라를 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돈을 딸 수 없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다고 합니다. 따는 사람도 있겠죠. 한 상위 5% 내지 뭐 1% 아주 오랜 경험이 있거나 이제 자기의 마인드를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들은 돈을 따기도 합니다. 빨간색은 홀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파란색은 짝입니다. 나는 이번에 홀이 나올 것 같아서 여기다가 돈을 베팅하는 거죠. 홀이 나오면은 내가 이기는 거고 승이 나오는 거고, 반대로 짝이 나왔다 패가 나오는 게임이죠. 홀이냐 짝이냐의 싸움인데, 바카라에서 이길 수 없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바카라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여기가 스타트예요. 예를 들어 100만원에 베팅했어요. 예를 들어 그래갖고 빨간색이 나왔습니다. 그럼 저한테 95만원이 수익이 생겨요. 0.05%는 이제 수수료가 나가죠. 100만원을 베팅했기 때문에 195만원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판에 또 진입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짝에다가 베팅했어요. 짝이 나왔어요. 얼마? 똑같이 100만원을 갔습니다. 또 95만원이 플러스가 되겠죠. 그러면 대략적으로 수수료 빼고 290만원이 생기는데, 잘 될 때는 이렇게 한 번, 두 번 맞춰서 이제 수익을 낼 수 있어요. 근데 틀렸을 경우를 한번 볼게요. 자, 이번에는 이제 홀에다가 베팅을 한다고 보자고요. 빨간색이 여기 나와야겠죠. 아직 진행 중이니까 빨간색 점이라고 표현을 하고, 빨간색이 나와야만 수익이 나옵니다. 하지만 여기서 짝이 나왔습니다. 저는 여기서 마이너스 100만원이 손실을 봤죠. 그럼 이 플레이어가 그만하겠냐 이거죠. 파란색이 두 개가 나왔으니까 또 빨간색에다가 베팅을 합니다. 일명 이제 꺾기가 시작된 거죠. 그랬더니 또 짝이 나왔어요. 여기다 또 100만원 베팅했겠죠. 그러면 이제 손실금이 누적이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200만원의 손실을 보고 있어요. 물론 이제 그 전에 번 게 있다면은 사실 본전이겠죠. 근데 확률적으로 이미 짝이 3번이 나왔기 때문에 사람들의 심리는 당연히 이제 홀에다가 베팅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렇죠. 누구나 다 그렇지 않나요? 가위바위보를 하는데 이 사람이 북을 3번 냈다고 쳤을 때, 이번에는 찌나 빠를 낼 확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홀 한 번만 나오면 나는 수익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200만원을 베팅합니다. 근데 아니나 다르게 또 파란색이 나와버립니다.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200만원의 손실이 생겨요. 다섯 번째는 홀이 나오겠거니 해서 그 전에 잃었던 400만원에 대해서 복구 심리가 발동을 합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베팅합니다. 나는 한 번만 짝이 나오면은 그 전에 잃었던 것들이 한 방에 해소가 되고 플러스 100만원을 갈 수 있기 때문에 갑니다. 하지만 또 짝이 나와버렸죠. 그래서 마이너스 500만원이 또 생깁니다. 100만원, 100만원, 200만원, 500만원, 이미 나는 900만원이라는 손실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1억 출발이라고 보죠. 1억 출발. 다시 한번 또 꺾기 베팅이 들어가줘야죠. 기존에 잃었던 거에 대한 이제 복구 심리가 발동을 합니다. 마이너스 900만원을 잃고 있기 때문에 1000만원 정도는 베팅을 해줘야 내가 본전을 찾고도 수익이 생기겠죠. 근데 또 짝이 나옵니다. 여러 개 나왔으니까 나는 반대의 색깔에다가 베팅하는 거예요. 꺾기와 이제 마틴이라는 건 뭐냐면은 100만원, 200만원, 400만원, 800만원, 1600만원 이런 식으로 금액을 올려가면서 잃었던 걸 한 방에 상쇄하기 위한 베팅을 마틴 베팅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만약에 파란색이 나와버리는 순간 또 마이너스에 1000만원의 손실이 생깁니다. 이미 여기서부터 누적 데미지가 200만원, 1900만원이 왔죠. 현재 1억 중에 1900만원을 잃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이후부터는 이제 마틴으로 올라가줘야 되기 때문에 2000만원, 4000만원 이렇게 베팅을 해줘야 돼요. 근데 결과적으로 한 번도 빨간색이 안 나오고 파란색만 계속 나오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면은 한 30분 안에 1억이라는 돈이 100만원으로 출발해가지고 한 번에 오링이 나는 그런 결과를 나오는 게 바로 이 바카라라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2천만원이 들어가고 4천만원이 들어갔을 때 마이너스 7,900만원이라는 큰 데미지를 얻게 됩니다. 근데 나는 1억 가지고 시작했는데 원금 이상의 거의 79%를 지금 손실을 보고 있다면은 나머지 2100만원을 여기 위에서 베팅해서 먹어도 어차피 나는 손실에 대한 확정이 납니다. 그럼 이렇게 보자고요. 드디어 만약에 빨간색이 나왔어요. 여기서 마지막에 2100만원을 베팅했더니 빨간색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7900만원에서 2100만원을 얻었으니까 현재는 마이너스 5800만원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겠죠. 근데 이 5800만원도 운이 좋아서 살아남은 것 뿐이지 다음번에 또 진행한다 하더라도 꺾기를 하면은 어차피 한 번은 오링이 납니다. 한 번 줄 잘못 걸리면은 오링이 난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매매 습관이라는 거예요. 이 한 번 꺾기에 대한 맛을 들리잖아요. 맛을 들린다는 건 뭐냐면은 손익분기점이 나오는 이 부분에서 2천만원을 맞아버리잖아요. 그러면 다시 이 부분이 다 살아납니다. 그동안에 내가 5번을 잃었다가 한 번에 다 찾아오는 경우 그 맛을 들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영원히 마틴 베팅을 하면서 꺾을 그런 습관이 들어버린단 말이에요. 그 주식하고 제가 말씀드리려는 게 뭐냐면은 1차 매수가 들어가고 아무 생각 없이 2차, 3차, 4차, 5차 하다가 결국엔 시장이 올라와가지고 저 밑에 상황까지 싹 올려주네. 이런 경험 해보셨죠 여러분들도. 저 같은 경우는 21선을 기준으로
1차, 2차, 3차 공간에 21선을 이탈하게 되면은 손절이라고 저는 항상 강조를 했죠. 여러분들 중에 손절을 할 수 있는 분들은 몇 안 돼요. 한 100명 중에 한 10명 내외 정도는 손절을 할 수 있습니다. 소액이거나 나한테 큰 부담이 없다면은 손절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예를 들어 여기 1000만원 들어가고 1000만원 들어가고 2000만원 들어갔다 치자고요. 이미 4000만원이 들어갔는데 21선을 이탈하려고 말려고 할 때 마이너스 10% 구간입니다. 4000만원에 대해서 마이너스 10%면은 마이너스 400만원이에요. 과감하게 손절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근데 손절 안 했더니만 더 밑으로 이탈해갖고 마이너스 4천만원이 되어버립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손절 범위를 지났기 때문에 손절 못하죠. 이 사람은 죽으나 사나 4차든 5차든 간에 다 매수해가지고 이걸 기다리겠죠. 한 번은 빨간색이 나오겠지라고 기다립니다. 언젠간 올라오겠죠. 물론 안 올라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회비용이며 모든 계좌가 다 망가지고 주식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고 이제부터 여기서 뭐라 하냐, 원전만 다오. 이 한 번에 이 선택을 잘못해가지고 결국에는 원전만 다오라는 그런 맥락으로 가는데, 이 내용을 봤을 때 똑같습니다. 바카라가 갑자기 뭔데 저렇게 얘기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특히나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바카라라는 걸 거의 해본 적이 없죠. 홀이 계속 나와버린 경우, 짝이 한 번도 안 나올 경우에는 그 사람은 오링이 납니다. 주식도 마찬가지로 반등이라는 게 나와야 되는데 반등이 안 나와버리면은 끝없이 추락했을 때는 내가 손절 라인을 이미 지났고 더 이상에 버티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시장에서 자동적으로 퇴출을 당하거나 아니면 기회비용을 잃어가지고 시장에 참여를 못하는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특히나 이 하락장 같은 경우는 아마 95% 이상은 다 이런 상황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대부분이 지금 혼자서 지금 소가리를 많이 하거나 끙끙 앓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기계가 아니니까 당연히 더 보는 경우도 있고, 왜냐면 이탈했다가도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까. 하지만 어느 적정선에 가면 저는 손절을 합니다. 손절을 잘해요. 결국에는 질 수 없다라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끝까지 해보자, 자존심 싸움 하시는 분들, 그런 사람들은 100개 중에 90개의 수익을 내도 그 10개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시장에서 도태되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해보실 거예요. 제가 오늘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작은 손실일 때, 그러니까 지금 손실을 덜 볼 때 이런 잘라내는 습관을 한번 지금이라도 가져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물론 쉽지 않아요. 100만원 잃고 이자를 털고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 몇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늪으로 이렇게 빠져들어가는 이런 현상들이 나오는데, 제 경험상 보면은 얘가 이제 빨간색이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여기다 베팅하는 사람들은 돈을 잃는 사람이고, 돈을 따는 사람들은 여기다가 계속 태웁니다. 여기다가 베팅하는 사람들은 돈을 따는 사람이에요. 원리는 똑같다고 했어요. 주식이나. 이미 이거는 정답지가 나와 있어요. 그럼 주식으로 바꿔서 말하면은 다른 놈한테 불타기를 해서 계속 따라가는, 그러니까 홀더죠, 홀더. 계속 홀드를 하는 사람을 홀더라고 그러죠. 홀더들은 돈을 버는데 가는 것도 그냥 툭 잘라내고 빨리 챙기고 많은 사람들은 사실 고만고만해요. 근데 떨어지는 거에다가 베팅하는 사람들은 돈을 잃어요. 더 떨어지니까. 주식이 올라가는 주식에다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베팅하면 끝까지 발라먹을 수 있지만, 바카라처럼 파란색에다가 베팅하는데 빨간색으로 꺾는 게 아니라 이걸 줄타기라고 합니다. 줄타기. 다른 놈한테 줄을 태워주는 거죠. 주식도 마찬가지로 올라가는 놈한테 돈을 넣어야 내가 돈을 벌고, 떨어지는 놈한테는 계속 돈을 부어봐야 더 잃는다는 논리예요. 어느 정도 답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답이. 그렇다고 해서 떨어진 놈한테 마틴으로 무제한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내 돈이 1억이 있는데 이미 5천이 넣은 상태에서 얼마나 더 들어갈 수 있겠냐 말이에요. 이렇게 피라미드로 사야 되는데 이 피라미드로 살 사람이 몇이나 되냐 이거죠. 왜냐면 여기서부터 이미 내 비중에 반 정도 차잖아요. 여기서부터는 손이 안 나가요. 못 나갑니다. 이 밑에서는 못 산단 말이에요. 차라리 이 돈이라도 빨리 팔고 이 돈을 가지고 기회 비용으로 삼아야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뭐냐? 오늘 주제는 바로 여기 이 한 단어로 끝나요. 손절과 춤에서 모든 게 다 정리가 되고 해결이 돼요. 끝나요. 손절이라 하면은 더 큰 손실을 막기 위한 기술입니다. 기술. 내가 돈을 잃었다라고 해서 자존심 상할 게 아니라 기술입니다. 근데 이런 걸 배워본 적이 없죠. 누가 가르쳐준 사람도 없어요. 솔직히. 추매라는 거는 이 캔들이 우상향의 경우에 추매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솔직히 우상향인지도 몰라요. 이게 우상향으로 가고 있는지조차도 모른단 말이에요. 난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올라가는 종목에 태워야 돈을 벌 수 있다고 했는데 올라가지 않고 이미 여기 내려와 있는데도
추매했습니다. 여기 21선이라고 가정하면은 21선 여기 위에서 올라가는 놈한테 태워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21선 깨져서 지금 내려가고 있는 데다가 여기다 추매했다고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손절이라는 거는 더 큰 손실을 막기 위한 기술을 써주는 거고, 추매라는 거는 가는 놈한테 태워줘야 되는데 이미 안 가는 놈한테 태우고 있다는 얘기예요. 보세요. 본인들이 갖고 있는 종목들, 안 가는 종목에다 태웠나 가는 놈한테 태웠나, 이런 교육들이 오히려 저는 반감으로 작용하는 것 같아요. 다 가르쳐주고 추세, 지지, 저항, 여기서 사야 되고 여기서 잘라내야 되고 다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오히려 이런 제가 말씀드린 하나하나가 이제는 반감으로 돌아섭니다. 앞뒤 전후 사정을 안 보고 이런 부분을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채로 접근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이게 21선이라고 보자고요. 이렇게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 저는 가격을 드리죠. 제가 이렇게 드립니다. 나는 여기서 1차 사고 2차 사고 3차 샀어요. 요 3차를 산 사람들은 추세를 안 본 거죠. 가는 놈이라고 보고 사야 되는데 일단 샀다는 사람들은 나는 이건 필요 없고, 네가 사람이 여기 1차 2차 3차 내가 뭐 이런 거 알고 싶다 그랬어. 당신이 사라고 했잖아. 요걸 사는 사람과 안 사는 사람이 차이인 거죠. 이제 여기서 놀다가 21선을 지지받고 올라가 버리면은 여기서 수익이 날 것이고, 깼을 때는 버리고 가야 되는 부분인데 이 자체를 안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부분을 안 본다는 거죠. 이거를 가는 놈이라는 걸 판단을 하고 안 갈 놈이라는 걸 판단해야 되는데 요 판단이 안 서는 거죠. 결과적으로 나는 이 손절에 대한 부분을 처음부터 생각해 본 적도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추세가 살아있는 거에다가 돈을 태워줘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이미 깨져서 내려가는 종목에다가는 태워봐야 성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버텼더니만 며칠 있다 올라옵니다. 어차피 한 번, 두 번 살아나죠. 봐봐, 내가 버텼더니 내가 수익이 났어. 내가 꺾었더니 수익이 났어. 그 사람은 1년 안에 잘못됩니다. 어차피 올인 납니다. 그 한 번의 그 달콤함 때문에 복사가를 탁 물어버린 순간 이 맛을 봐버렸거든. 이 달콤함을. 당신네들 내가 다 손절했지? 나는 여기서 다 추매해갖고 수익 내고 나왔어. 이 사람들아. 있잖아요. 그런 경우. 이걸 가지고 저는 이제 습관이라고 표현하는데, 잘라내는 습관을 가진 자와 버텼더니 올라와서 수익으로 나왔던 요 한 번 습관이 절대 못 자릅니다. 결국에는 올인 나요. 이게 한 끗 차이인데 엄청나게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게. 근데 이거는 상승장에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습관이 잘못 들이잖아요. 여기서 손절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가격만 보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한두 번은 살려줍니다. 근데 8, 9번에서 다 죽는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을 안 만들려면은 끊어가야 된다라는 건데, 대부분 요런 부분들을 생각 안 하고 매매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건데, 자, 우리는 1차 매수에 들어가서 예를 들어 100만원, 100만원, 200만원 요렇게 들어간다는 요 전제 하에 우리가 매매를 합니다. 1차에 100만원이 들어가서 평균적으로 8% 수익을 내고 나왔습니다. 그럼 8만원에 대한 수익금이 생겼어요. 요건 이제 성공 케이스죠. 바로 들어가서. 근데 어떤 경우가 있냐? 이제 1차에 100만원, 2차에 100만원, 3차에 200만원 들어갔어요. 총 400만원에 대해서 베팅이 들어갑니다. 21선이 이렇게 딸려 올라오면서 여기가 마이너스 10% 구간이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 마이너스 40만원에 대한 손실이 나요. 자, 여기서부터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내가 먹을 때는 8만원을 먹고 요대로 은달이 사랑을 해서 샀더니만 21선 자르래. 근데 마이너스 40만원이야. 뭐가 이상하지 않나요? 먹을 때는 8만원 먹는데 손실 볼 때는 40만원을 잘라내야 돼. 여기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해본 적 한 번도 없나요? 아니, 먹을 때는 찔끔 먹고 오바이트 할 때는 40만원씩 오바이트 하고 이래갖고 돈을 벌 수 있을까요? 나만 이상한가? 뭐가 좀 안 맞죠 지금? 손익비가 안 맞아요. 손익비가 되게 중요한 건데 손익비가 안 맞아요. 차라리 1차에서 8% 잘라 먹을 게 아니라 끝까지 발라 먹어서 40%씩 땡겨 먹어야 이게 손익비가 맞는 거거든요. 얘가 만약에 8개를 먹어요. 88에 64, 64만원 정도의 수익을 내고 한두 개에서 40만원씩 손질 나갑니다. 그러면은 나는 한 20만원 정도 남아요. 한 10개 매매하면. 그러니까 9개 먹고 1개에서 만약에 잘못되잖아요. 그러면 수익을 좀 토해내고 찔끔 남아요. 찔끔. 원래는 이 8%에 대해서 확정 수익을 짓고 가는 게 아니라 꼭 참고 가져가야죠. 40%를 먹어야 맞는 거예요. 한 종목 손실하더라도 한 종목에서 커버가 되고 나머지는 20, 30%씩 때려 먹고 해야 돼. 그게 맞아요. 그래야 내 계좌가 불어납니다. 지금 이 상태로는 계좌가 불어나는 그림이 아니에요. 8만원 먹고 40만원씩 오바이트하고 이 자체가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말이 안 되는 거죠. 한 10개 정도가 추천이 나가면은 1개 정도 손절 나가고 나머지 9개는 이쪽으로 나옵니다. 제가 봤을 때 한 70만원 먹고 한 40만원 오바이트 해서 한 30만원 정도 남아요. 이런 그림이에요.
아니면 저 밑에서 다시 대응해갖고 뭐 복수를 해준다든가 뭐 그런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맞아요. 어디까지나 이제 상승장에서 꾸준하게 종목들이 올라가는 추세에서는 맞아요. 지수가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21선을 잘 안 깨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는 10개 중에 9개나 8개를 먹고 한두 종목에서 손절을 하고 수익을 남기는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이게 저는 최선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직장인분들은 대응 못 하잖아요. 욕심을 내지 마시고 한 100만원 먹고 50만원에서 70만원 정도는 버린다고 생각을 하고 한 30만원 정도 번다라고 느낌으로 가야 되는데 이 직장인분들 자체가 이제 어떤 맨날 업무적인 부분과 회의 뭐 이런 실시간 대응 이런 게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제 입장에서는 당연히 직장인분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못 드려요. 그렇다고 해서 손절을 드린다고 해서 손절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일을 안 했을 때 과연 전업을 하면 저렇게 벌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도 해보셨을 거고 내가 일을 조금만 느슨하게 하면은 주식도 좀 할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자기 잡에 대한 그런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분들이 따라 다양하겠지만 제가 직장인분들 대상으로 리딩할 수 있는 건 이게 최선입니다. 10개 중에 10개를 다 먹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100만원 벌었으면은 한 반 정도 딴 돈의 반만 가져간다는 느낌으로 가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바로 이런 수익 모델이에요. 지금은 다 매매를 할 줄 알아요. 근데 사실 양이 안 찬다라는 건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양에 차려면 돈을 많이 넣어야 되거든요. 한 1억 정도는 굴려야 그래도 차스당 500, 1000씩 넣어가지고 이렇게 8% 먹었을 때 그래도 몇십만원씩 수익을 내고 손절 나갔을 때도 깔끔하게 해주고 또 다른 종목 들어가서 먹고 할 텐데 실제로 손익비가 안 나온다는 걸 저는 잘 알아요. 3일 동안 제가 이걸 보완해온 결과를 한번 제가 알려드릴까 해서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 어떨까 싶어요. 어차피 스윙이라는 건 해야 돼요. 저는 안 해도 되지만 여러분들은 스윙 아니면 할 게 없어요. 단타는 못하니까 단타는 배제를 한 거예요. 1차 라인을 들어가고 2차 라인을 들어가고 3차 라인을 들어갔을 때 지금 21선이 이렇게 올라온다고 치자고요.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부터 진입하겠죠. 1차 라인 사고 만약에 2차 라인까지 내려오면 사고 뭐 반등이 나온다면은 여기서 매도하면 수익이 나잖아요. 그 수익을 여기서 챙길 게 아니라 어차피 가려고 시동 걸어놨으면 위에 11선도 이렇게 지나갈 거란 말이죠. 그리고 5일선도 이렇게 지나갈 건데 제가 60분봉에다가 62평 땡땡이를 깔아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검정색이랑 흰색 선으로 해서 이제 추세선이라고 넣어놨는데 아무도 안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 땡땡이로 바꿔드렸죠. 눈에 잘 띄라고. 그게 뭐냐면은 좀 차트를 보면서 얘기할게요. 이게 쉽겠다. 이거 했던 종목이죠. 미래나노텍. 여기 봤을 때 제가 처음에 얼마에 들었냐면은 여기 들었어요. 1550원. 여기서 지금 21선이 요 형광색 선이거든요. 이렇게 지나가고 있죠. 얘가 어떻게 됐냐? 요 땡땡이가 밑에서 잡았지만 여기 검정색 땡땡이로 바뀌면서 지금 여기 18,300원까지 가는 동안 이 땡땡이를 한 번도 해치지 않았어요. 요 구간을 우리가 1차만 들어갔어도 다 먹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냥 가장 쉬운 예로 여기 1,500원에 들어갔는데 얘가 지금 18,300원까지 갔어요. 이 구간에서 지금 80%가 수익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를 먹을 때 제대로 발라 먹어야만 손익비를 맞출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찔끔 먹고 여기서 만약에 올라올 때 아마 11,600원에 팔았을 거예요. 아따 짧게도 먹었다. 평균 단가 1,550원에 샀고요. 11,350원에 팔았어요. 7.5% 먹고 뺐습니다. 이 80%짜리를 8월 다섯째 주 마지막 주에 1,550원에 나갔고 11,350원에 팔았어요. 우리가 여기에서 사가지고 여기 11,350원 여기 올라올 때 매도한 거예요. 요 땡땡이를 잘 보세요. 어디까지 뻗어가 있나. 아마 여기서 살짝 훼손되는가 싶더니만 타고 올라가죠. 한미도 그렇고 가는 놈을 끝까지 먹어줘야 이런 상황이 나오는데 결국에는 매도하는 자리가 어디냐면은 여기 요 장대 음봉으로 나오면서 깨는 자리. 그럼 밑에서 산 사람들은 편안하죠. 여기서 이미 80%, 뭐 70%, 60%, 50% 정도 수익을 내던 요 구간이거든요. 여기가 막 난리 났죠. 지금 팔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데 여기서 딱 깨집니다. 16,500원. 그럼 여기서 80%를 수익을 보고도 한 70% 정도는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구간이 나오는데 이 추세를 다 먹어야만 손익비가 나와요. 만약에 이거 보세요. 이걸로 얘를 70% 먹었단 말이에요. 그럼 1차만 들어가도 100만원만 들어가도 70만원입니다. 40만원짜리 하나 잘라내도 나는 30만원이 남아요. 손절이 편안하죠. 돈을 벌어야 손절을 하지. 맨날 손절만 해? 맨날 나는 손절만 하면은 계좌가 남아나겠냐고요. 그래서 손절이라는 걸 쉽게 못하는 거죠. 상승장에서는 괜찮아요. 이렇게 잘라 먹어도 괜찮아요. 10개 중에 한두 개는 잘라내도 우리가 수익을 납니다. 근데 이런 장에서 또는 상승장에서
이 추세를 다 먹지 못하면은 손익비가 안 나와서 결국에는 개미들은 말라 죽어요. 주제가 뭡니까? 개미는 과연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건데 익절에 대한 기준을 잡아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크게 발라 먹어야만 손절도 편안하게 나간다. 다른 건 볼까요? 한미도 한번 추세가 이제 발화 지점이 여기서 나왔죠. 이제 발화점이 이 밑에서 나왔고 우리가 들어간 게 여기예요. 여기 16,900원. 아리까리하죠. 여기 흰색으로 바뀌었다가 여기 비비는 관인데 비비는 건 괜찮아요. 이렇게 이별하지만 않으면 비비는 건 괜찮아요. 거의 뭐 본전에서 조스바랑 같이 비비다가 여기서 상승을 타기 시작했죠. 여기서부터. 여기서 이제 불이 타기 시작하면서 17,450원. 자, 이거를 18,900원에 팔았단 말이야. 8% 먹고. 결과적으로는 여기까지는 최소 끌고 왔어야 되죠. 지금 흰색 땡땡이로 바뀐 지점이 여기입니다. 23,000원까지. 그럼 여기서 이만큼을 먹어줘야 30%짜리네 이것도. 이렇게 먹어줘야 손절이란 것도 편안하게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추세를 다 먹어야 돼요. 매도를 따로 잡아드릴 이유가 없죠. 이제 이게 추세만 안 깨지면은 여기까지는 가져간다. 이제 며칠 보는 거죠.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한 5일만 들고 가면 30% 먹는데 하루 만에 틱 잘라 먹고 8% 먹고 막 백덤블링 하고 있단 말이에요. 가져갈 거는 가져가주고 자를 거는 자르고 그렇게 가야 계좌가 뭐든 된다 이거죠. 자, 이것도 보면은 요 한미글로벌도 보잖아요. 여기가 21선이거든요. 지금 여기 21선 앞에서는 이런 파동이 나와요. 여기만 먹어도 사실 솔직히 짭짤합니다. 여기서 올라가는 중이니까 요 구간에서만 먹어도 짭짤합니다. 근데 이탈해버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힘이 빠졌죠. 종목이 21선이 이렇게 이탈했잖아요. 눈에 보입니다. 이렇게 이탈했는지 안 했는지 딱 이탈해버리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그리고 요 핑크 라인도 사실 21선 안에 있는 핑크 라인이 좋아요. 요 추세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최근에 뭐가 있었죠? 양지사 요 핑크 라인이 5일선 위에서 나왔어요. 요 밑에 빨간색이 5일선이잖아요. 5일선 위에 있는 핑크 라인에서 나오니까 이게 60% 나온 겁니다. 하루 만에. 이게 60%짜리예요. 이 핑크도 21선 안에 있어야 돼요. 핑크 라인도. 핫핑크도 마찬가지고 핑크랑 핫핑크가 여기 21선을 깨지 않은 상태에서 이 핑크 자리에 있어야만 이렇게 반등이 나온다고요. 이 21선이 그래서 엄청 중요한 겁니다. 요 21선이. 근데 여기 이걸 깼는데 뻥 하고 있지 말고 이거 생명선이라고 생각하고 깨져버리면은 빨리 도망쳐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요 21선 안에 있는 요 라인들을 보고 판매를 하든지 버리든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최근에 지금 SCI 평가 정보가 지금 요 안에서 파동을 하나 만들었죠. 저도 이걸 좀 사놨는데 왜 샀냐? 검정색 땡땡이가 있고 21선이 저 아래 받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안에서 우리가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영역이잖아요. 만약에 검정색 땡땡이를 이탈했다. 그러면 거기 자르면 돼요. 21선은 생명선이라고 했잖아요. 생명선. 한창산업도 요 지금 땡땡이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 21선이 요 밑에 지나고 있단 말이에요. 주가가 위로 올라가잖아요. 21선 따라 올라갑니다. 이렇게. 여기가 선절이 아니란 말이에요. 따라 올라와서 얘가 이탈하는 시점에 거기가 선절 라인이기 때문에 지금은 홀드하는 거이죠. 홀드. 땡땡이도 살아있고 21선 살아있고 이거는 제가 30번 정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항상 20일, 10일, 요 5일선 요 세 가지를 보고 단기 매매를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진짜로. 단기는 무조건 21선이에요. 20일. 이유 불문하고 20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잡고 있는 것들이 다 이 대화제약도 마찬가지고 요 20일 안에서 핑크 걸리는 거 보이시나요? 제가 대화제약을 요게 1파동이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1파동. 1파 나왔으니까 얘는 20일선 깨지 전까지 다 잡으시라고 했잖아요. 이게 지금 40% 나온 거예요. 40%. 20일 안에 들어와 있는 핑크는 무조건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단기 매매는 21선 벗어나 버리면은 이미 끝나요. 얘가 살아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21선이. 핑크도 어떻게 보면 단기 매매잖아요. 중장기 매매가 아니라 단기 매매는 공통입니다. 공통. 21선이 살아있어야만 그 안에 나오는 라인들이 타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21선 부근까지 내려왔다가 핑크라인 찍고 여기서 웅덩이 나오고 매수신호 뜨는 거 보이죠. 여기 이미 저는 여기 올라갈 때부터 대화제약은 요게 지금 1파 나왔으니까 여기 눌리면 9,700원 여기까지 내려갈 수 있으니까 요 부근에서 잡으시라고 했잖아요. 9,700원 제가 계산까지 해드렸어요. 이거는 딱 중심이 9,700원이고 요 부근까지 내려왔다가 올라갈 것이 2파 나올 것이다. 여기 2파 나온 거잖아요. 지금 40%짜리 대주은행도 맛있던 종목이었죠. 진짜로. 21선이 이렇게 지금 딸려 올라오고 있죠. 이렇게 내려 올라오고 있고 여기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대주은행은 모든 조건에 다 맞습니다 라고 했던 종목이에요. 카톤 남겨놓은 거 있을 건데 이게 지금 11,200원까지 온 거예요. 여기가 얼마야? 7,500원 부근이었거든요. 이게 지금 40%짜리예요. 50%짜리네. 핑크고 뭐건 간에 이 단기 매매를 내가 한다고 봤을 때 요 21선만 깨지 않으면은 이 안에서는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다 이거예요. 손절을 하든지 익절을 하든지 이 안에서는 요 안에서는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단 말이에요.
근데 요 21선 깨져버리는 순간 머리 아파지는 거죠. 이수학도 볼까? 이수학이 보면은 21선이 깨진 게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 27,000원 부근 여기 깨질 때 지금 21,000원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잘랐으면은 크게 안 아팠겠죠. 근데 제가 왜 가지고 있냐면은 여기서 비중을 300밖에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3% 들었단 말이에요. 3%. 여기서 3%. 그래서 저는 이 밑에서 많이 태우려고 이 수학을 길게 보고 가져가려고 또 사긴 했는데 지금 평단가가 저는 25,000원 밑에 있어요. 여기 25,000원 부근. 여기가 지금 평단가예요. 그리고 비중이 여기서 지금 비중이 15%밖에 안 들었단 말이에요. 마그마 찍었잖아요. 마그마의 바닥잡기를 2차라인. 여기서 만약에 51선 타고 가면은 반등이 25,000원 이상까지 나오니까 지금 비중을 조절하고 있는 상황인데 위에서부터 들어가서 20선 깼다면 요거 30%에 대한 하락을 안 맞잖아요. 육봉이에 모든 게 다 있다고 했잖아요. 다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일봉 안 보고 요것만 봐도 이 안에 내용이 다 있는 거죠. 이평선도 다 들어있고 순결선, 추세선, 육봉이, 마그마, 핫핑크 여기다가 조수바까지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요 안에 8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봐도 종목이 어떻게 갈 것이냐 요 추세를 딱 그어놓고 이렇게 올라갈 때 깨지면은 나는 익절해야지라고 맘먹고 여기서부터 이제 진입구간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면 여기서 손절을 딱 하거나 추세 이탈할 때 이렇게 해야지 돈을 벌어요. 이렇게 해야지. 저도 지금 종목이 많고 같이 매매하고 이렇게 하면서 솔직히 개개인이 뭘 갖고 있는지 몰라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내가 어느 정도 차트를 보고 컨트롤 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뭐 말을 조리게 잘했는지 모르겠는데 비유가 적절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너무 답답하고 저도 3일 동안 곰곰이 생각한 거를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잘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은 밑에 보시면은 단톡방 주소 있습니다. 이쪽으로 들어오시면은 현재 진행 상황이라든가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한 문의도 가능하시니까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투자하시는 거를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자,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